네, 오늘도 저희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피처 오늘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시죠.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빨리 좀 해볼게요. 좀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 먼저 파월 회장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팩트 폭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불안한 것 같아요, 시장이. 예,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경제는 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금리는 안 내린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피터슨 국제연구소 이제 화상연설에서 마이너스 금리 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뭐 트럼프 얘기겠죠. 네. 트럼프가 워낙 이제 펜이 있다고. 예, 예. 그랬군요. 네. 근데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 전날에 이제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런 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선물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기프트, 네, 예, 기프트.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팽팽하죠. 예, 예. 네. 그 이제 찬성론은 뭐냐면은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주면은 뭐 대출을 촉진할 거다. 네. 중앙은행에다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럼 대출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 증시 부양이 될 거다. 자금이 이제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네. 이런 데 대한 부분이 있고 반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그 경기의 제일 마지노선인데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면 은행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예, 이제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하고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월이 꼭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단은 또 있으니까요. 있다고 이제 보는 네. 거고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력하게 떠오르는 게 이제 일드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한번 썼던 건데, 네. 지금 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미국의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은 금리 올라갈까봐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일드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익률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을 뭐 이제 1%면 1% 아니면 0.8%면 0.8% 이렇게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법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FED에서 그것을 국채를 막 매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다시 낮춰버리는 거죠. 이걸 몇 번 해주면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들이 있어서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꼭 금리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어제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금리가 어제 오히려 빠졌습니다. 금리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파월의 이런 말에 대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이제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 변동의 요인은 됐었지만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이제 지나간 하나의 재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꼭 마이너스 금리만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얼마든지 정책 수단을 또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을 거다 시장은. 네. 예, 수단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오해하지 말고 네,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올 수 있긴 할까요? 일단 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밝혔다고 하긴 하는데 네네. 코로나19에 달려있겠죠, 언제 올지는? 예, 어쨌든 어제 밤에 이제 시진핑하고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뭐 34분 통화했다고 그래요? 오래 했네요. 예,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적이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도 해주고.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한국을 지금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양국이 이제 신속 통로 제도라는 게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긴급하게 인원 200명을 중국에 투입을 한 그런 경험이 있죠. 삼성전자였나요? LG 디스플레이였나요? LG 디스플레이도 LG 받고, 디스플레이도 둘 다 받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전 세계로 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화자찬이에요. 우리 네. 잘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은 북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고 또 지난번에 김정은 그러게요. 위원장 네. 친서도 받았잖아요. 네. 친서에 대한 어떤 언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봤을까요? 그 부분은? 뭐 미리 그 전에 사회전에 조율이 됐을 거기 때문에 얘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주제는 없었고, 뒷뜸이 없었군요. 이제 뭐 제일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방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뭐 연내 방한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난번에 맨 처음 저 이전에는 3월 방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되니까 5월 방안으로 늘려졌었고. 점점 연기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연내 방안이잖아요. 연내.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반응을 좀 할 걸로 보였는데, 과연 연내 방안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까? 또는 방안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반응을 할까? 그 두 가지였는데 약간 예. 전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살짝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죠. 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꼭 이것도 있지만은 중국 소비주나 오늘 엔터지들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양회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21일 날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양회 모멘텀으로 한중간의 어떤 긴장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좀 잠깐 좀 보면은요. 코리아나요? 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ODM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업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실적 전망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등이 나온 이후로 안 꺼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조금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거 조정을 받은 부분이 이제 뭐 때문에 조정을 받느냐면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이제 아니다. 네. 이제 면세점들 이제 그러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뭐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 전환 소식도 나왔어요. 네. 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도 하반기는 또 뭐 전반기보다는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JYP 엔터가 오늘 시세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엔터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류 완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슬슬 좀 모멘텀을 좀 타려는 눈치들은 지금 좀 보인다. 그리고 제 생각엔 지금 진입을 하셔도 가령 뭐 하반기를 본다면은 조금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중국 소비주라든가 이런 쪽은 하반기를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속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시진핑 주석이 또 좋은 옷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기 네, 때문에 네, 중국과 관련된 또 쪽들 그리고 양해 모멘텀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이쪽과 묶어서는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핫했던 원격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네. 청와대가 긍정적인 쪽으로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아가지고 네, 윗꼬리를 종목들은 좀 많이 달고 있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원격 의료를 사실 찬성하던 쪽은 어디냐면은 지금 야당이죠. 네.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부터 찬성을 했고요. 민주당, 지금의 여당은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왜 반대했냐면 소규모 병원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네, 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좀 돌아서는구나. 네. 또 이제 한시적으로 이번에 허용했던 그 진료가 17만 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좀 따져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따져보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현재 원격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규제 현황을 보시면은 의사 간의 의료인 간의 질병이나 진단 처방 같은 것들은 지금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막 주고받고 뭐 의견 주고받고 이러는 건 합법입니다. 네. 근데 의사랑 환자가 하는 원격 치료든 모니터링이든 다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네. 그 원격 진료한다거나 진단 처방은 불법이고 또 환자를 상담하거나 또 교육 관리하는 거 있죠. 건강 상담 이런 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다 세분화돼서 예. 돼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사랑 네. 환자는. 저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풀어나가겠다는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에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네. 병원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협회에서 욕먹을까봐.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병원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시작이 좀 됐는데요. 이번에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의료사물 인터넷하고 또 휴대용 의료기기 또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하게 되고 대형 병원은 여전히 참여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하고는 있다. 대형 병원이 참여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도 의료계의 주류 입장은 조금 반대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잖아요. 의료협회 계속 반대 의사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의사협회 반발을 어떻게 정부가 네. 그걸 넘어설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고
지금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진짜 많이 예, 오른 주식인데. 진짜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네. 가격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또 비트컴퓨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였던 종목인데 비트컴퓨터도 뭐 이제 계속해서 시세를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은 저는 중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산 넘어 산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고 특히 여론이 네. 국민 여론이 이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쪽 업황도 사업적으로도 괜찮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네. 단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성정보든 뭐 비트컴퓨터든 또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든 이쪽 관련 테마주들이 너무 가격이 좀 급등해 있는 부분들이 높아서 있다는 그게 거죠. 예. 문제죠. 그게 이제 네. 가격 부담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지금 진입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좀 진입을 하면은 중기적으로는 이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좀 조절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원격으로 하겠다 하는 게 너무나 오래전부터잖아요. 네, 20년 전부터 추진하긴 했습니다만 요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고요. 조정 나오면 사자 이렇게 전략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예, 지금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나오던 얘기들만 나와 있죠. 식상한 이슈들. 예, 조금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시장이 좀 이제 좀 혼조권으로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새롭게 좀 잡으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환율이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위쪽에서는 시장이 계속 혼조권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1,220원, 1,200도 1,24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장 조정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40원이 위험선. 네. 1,220원이 깨지면은 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새로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 안에 gat혀 있는 동안에는 시장의 박스권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면서 하반기에 어떤 그 좋은 그 종목들 실적이 성장할 종목들을 좀 골라 가시는 그런 이제 그 전략들로 좀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